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2월 3일 월요일, 2월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주말 동안 중국 증시가 열리는 그런 오늘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상한 것처럼 중국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죠. 말 그대로 이제 폭락이었습니다. 막판에 조금 줄여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약 8% 가까운 7.7%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국내 증시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 너무 우리가 중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코스닥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도 약보합으로 거의 지수상으로는 떨어진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국면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이 돌발적인 악재 이전의 어떤 투자 심리로 돌아가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사망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마스크가 동의나고요, 그렇죠? 질병관리본부에선 연일 그 매스컴을 통해서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말 동안 어디 나가신 분들 없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없어요. 길거리라든가, 그죠? 자동차도 없고 차도 안 막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현재 전 국민이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증시는 더 했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일찍 선행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3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1,500억 이상 매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떤 흐름인데, 오늘 1,500억이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어요. 자, 중국 시장이 크게 빠졌는데, 특히나 시장 심리에 민감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그것도 기관하고 같이 매수를 했거든요. 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군들, 뭐 IT 종목, 바이오 종목, 또 뭐 기존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과연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사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다 파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그죠? 오늘 거의 9%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조금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쵸?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 그죠? 이 전염병이 막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중국 증시가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이 언제였냐면, 언제였죠? 11월 달이었나요? 1월 달이었나? 12월 달. 그 전저점이 이제 8월 달이에요. 작년도 8월 달인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미국과의 무역 분쟁. 뭐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 얘기입니다. 뜨거웠던 8월 얘기인데, 만약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분쟁으로 치닫는 어떠한 상황보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지독한 악재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저점을 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늘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돌발적인 이 비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3개월 정도 간다라고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전염병 관련해서는 한두 달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돼 가고 있죠. 그래서 주식공략 TV에서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가닥이 잡히면서 이제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이런 어떤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또 원래의 어떤 수준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쵸? 네, 한번 볼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나와 있는 실시간 상황판인데, 물론 계속 감염자,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쵸?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고. 근데 보시면 완치자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치사율이 한 2% 조금 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감염자가 15명으로 아직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쵸? 네. 계속 이렇게 실시간 상황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인데요.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시가는요, 마이너스 1.6%, 거의 저가는 2.3% 마이너스에서 결국 끌어올리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끝났거든요. 외국인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기관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지난달부터 1월달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1,500억 이상 코스닥 시장에 매수한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코스닥 시장 12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매매 동향이 여기죠. 보시면 12월 달에 12월 6일 날 12월 6일 2,001억 매수를 했네요. 순매수를. 그죠? 다음 1,500억 이상이 언제 있냐면 12월 26일 날 또 있네요. 그죠? 12월 26일. 12월 달에 2번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월 9일이 또 보이네요. 1월 9일 외국인들이 1,600억 순매수를 했네요. 그죠? 그리고 1월 달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2월 3일 날 1,500억 이상 순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12월부터 현재까지 한 2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1,500억 이상 순매수를 한 어떤 사례가 총 4번이 있네요. 그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을 한번 볼게요. 12월 6일이 언젠가요? 12월 6일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 여기서 2,000억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쑥쑥 올라가죠. 그 다음에 12월 26일. 연날이네요. 그죠? 연날. 자, 외국인들이 사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주가가 오르죠. 그 다음에 1월 9일입니다. 연날이죠. 양봉이 나온 날. 또 한 일주일 올라요. 그죠? 그리고 2월 3일 바로 오늘 1,611억 매수를 오늘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한 2달 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 무슨 소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또 일주일 동안 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 이란이요 보복 공격을 미국에 단행을 하죠. 1월 8일 날 1월 8일이 언제냐면 요 날입니다. 여러분 그죠? 딱 보이잖아요. 대량 거래 나오면서 밑에 쭉 빠진 날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날입니다. 그래서 뭐 중동 사태가 격화된다. 코스닥이 장중에 4% 넘게 크게 하락을 하고 기억나시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한 달이 좀 채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국내 시가총액이 24조가 증발합니다. 이때. 사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이 전쟁보다 더 무섭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때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단 얘기예요. 그래서 연일 매스컴퓨터에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때는 교역력이 곤두박질치고 3차 5일 쇼크까지 얘기가 나왔었단 얘기.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왔죠. 그죠? 그 이란 솔라이만인가요? 그죠? 미국에서 살해를 하고 나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타격을 해서 자 만약에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갔으면 지금 굉장히 더 복잡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가 그렇죠. 무력으로 가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전면전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날 1월 9일날 외국인들이 1,600억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악재나 그때 악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중국이 크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600억을 샀다. 뭘 의미할까요? 그죠?
앞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샀냐를 봐야 돼요. 뭘 샀냐.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이오를 좀 많이 샀고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를 많이 산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들. 그렇죠? 이따가 좀 볼 텐데. 자, 그렇게 본다면 많이 오른 종목군들도 사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던 역으로 좀 들어온 그런 어떤 물량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도 이란과의 갈등 얘기가 사실 불거지지 않아서 그렇지 1월 27일 날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로켓포 3발 직격 그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어때요? 1월 27일 날 묻혔죠, 뭐 사실은.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혔죠. 한 번 나온 악재들은 더 이상 악재로서의 어떠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누차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았어요. 뭐 이제 하루에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보니까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뭐 사망자가 늘어나고 감염자가 뭐 몇천 명씩 몇몇 명씩 늘어나는 그런 최악의 국면이 이제 조만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사망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염자가 지금 15명 정도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잠재 확진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완전히 바닥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악재가 점점점 그렇죠. 예,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보여줬어요. 중국이 여러분 8% 9% 빠졌다라는 건 거의 전 종목의 하한가란 얘기예요. 걔네들은 하한가가 10%예요. 우리나라처럼 30%가 아니라. 그래서 거의 3,000개가 넘는 종목이 거의 뭐 하한가 종목이 속실해 뭐 거래도 정지가 됐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뭐예요? 그 증시를 치게 되면 패닉 현상이란 얘기죠. 자,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이 저런 갈등, 무역 분쟁이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른다? 특히 코스닥이 거기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앞으로 시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뭐 국제보건기구에서 사스 때도 마찬가지고 비상경제령이 발동이 된 다음부터 약간 조금 주가가 더 빠지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홍콩 시장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일부터 바로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한번 강펀치를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 펀치는 똑같은 강도라고 한다면 이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은요, 이런 악재를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증시가 언제부터 치고 올라갔는지.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10시 반 이후부터. 10시 반에 뭐가 개장이 되죠? 그렇죠.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니까. 중국 증시가 뻥 하고 터졌어요. 그죠? 8.8% 마이너스로 급락으로 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급반등을 줬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사스가 2003년도에 확산이 됐을 때도 단기적인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확산이 되면서부터 바닥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전세계 MSCI, 전세계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고요. 신종 플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메르스 때는 살짝 밀렸다 그랬죠? 그때는 약세장이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종목군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왜 코스닥 하다 갑자기 삼성전자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오늘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한번 볼게요. 오히려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자, SF의 반도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으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지난주에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 종목을 얘기한다고. 그렇죠? 지난주에 9% 빠졌는데 이 종목 얘기한다고 이걸 좀 굉장히 댓글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혼이 났는데
될 주식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될 주식들은 쉽게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SFL 반도체는 오늘 외국인들의 힘으로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SFL 반도체 오늘은 뭐 누가 샀나요? 사실 SFL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SFL 반도체는. 근데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기관과 개인들이 같이 받아줬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기관이 매수를 안 해줬으면 SFL 반도체도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을 보세요. 자, 중국이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쉽게 안 깬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삼성전자의 끈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쉽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 테스나라든가 보시죠.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테스나 이것도 오늘 3.8% 올랐죠. 테스나하고 그쵸. 리노공업 말씀드렸었죠.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안 오늘 100원 정도 조금 빠졌네요. 그쵸? 이 종목은. 그래도 중국 시장이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크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바이오주 한번 볼게요. 바이오 대형주들이 오늘 조정을 받았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보시죠. 아직 추세는 괜찮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2%가 빠졌어요. 자, 바이오로직스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빌렸어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 요 갭 있잖아요. 요 갭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가격대가 45만원에서 46만원 중반까지 요 보이지 않는 갭은 굉장히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46만원 전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안정적인 그런 바이오가 없어요. 대형 바이오 중에서는. 그렇죠? 또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HLB를 볼게요. HLB. 자,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이 기술적으로 나와주지 않아요. 최근에 10만원도 이탈이 되면서 스물스물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물론 지금 뭐 코스닥 환경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환경도 마찬가지고 특히 바이오 환경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떠한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이렇게 고점에서 매물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반전시키려고 한다면 거래가 일단 쭉 올라와야 돼. 최소한 몇만 주인가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최소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쭉 한번 나와줘야지만 HLB는 추세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모멘텀이든 아니면 시장이 살아나서인지 든 상관없지만 일단 여기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지만 추세가 반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4% 넘는 상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미진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메지온도 마찬가지에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18만원대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18만원 선에서의 어떤 그 물량 소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18만원대 안착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살짝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거래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헬릭스미스도 오늘 한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거래는 좀 미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화장품 관련주 기억나십니까? 그죠?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또 클리오, 이 종목도 분석한 제가 기억이 나요. 지난주였었나요? 그죠? 역으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아름다운 이 조정, 매수 시점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뭐 이 부분도 좀 제가 비난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화장품 관련주들 누가 사는지 오늘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화장품 관련 누가 샀을까요? 일단 한국 화장품 보시면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네요. 자, 한국 화장품은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았습니다. 종목 매매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 화장품을 보면 되죠. 클리오.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쵸? 예, 클리오 같은 경우에. 자, 저 중국 상태가 저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
뷰티주, 화장품 관련주도 산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국 화장품도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개인들 계속 내다 팔고 있고. 제가 좀 힘주어 강조했던 코리아나도 볼게요. 자, 코리아나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시사하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뭐 화장품 관련주를 매수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승자들은요, 이 주시장의 승자들은 뭐냐면 리스크를 안는 사람들이 승자를 합니다. 남들은 못 사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결국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그 무서움에도 무릅쓰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다수는 못 벌죠. 그 중에서 소수들만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주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지만, 그쵸? 사실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코리아나가 다시 올라갈 주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작점을 다시 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4,000원이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코리아나는 상황만 조금만 여유 있어지면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걸 좀 시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내 집도 굉장히 잘 돼 있죠. 거래량. 네. 차트상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했던 요 지점입니다. 1월 13일이 되겠는데요. 이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이 가격대 위에서 주가가 관리가 됐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오전에 거래량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주식 공부하는 그런 코너를 좀 또 녹화를 했는데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코리아나는 거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중에 마이너스 8%에서 끌어올렸어요. 결국 플러스로. 이 얘기는 보통 여러분들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까지 한 10% 넘게 밑에서 끌어올리려면 거래가 많아야 됩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돼요. 나오는 물량을 다 받아내고 나서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필요한데 이 종목은 어땠습니까? 거래가 없었어요. 그죠? 지난 거래량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매집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코리아나는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다 올랐어요. 참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뭐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공포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주식은 이제 그 악재에 대해서 앞으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가질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야죠, 주식을. 왜 팝니까? 저는 사실 우리 회원들도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체험 VIP 회원 모집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도 아니 이거 조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주식. 뭐 절반은 매도하겠다. 그래도 현금을 보유해야 되겠다. 물론 팔아야 될 종목이 있어요. 몇 개 종목은 저희가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했지만 대부분의 주력 종목군들은 불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못 사요. 왜냐하면 지금 매기가 굉장히 센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보세요.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분쟁도 이겨내고 전쟁에 대한 위험도 이겨낸 시장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발적인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상승세를 저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이 파동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현금 있으신 분들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다 확신하고 이 지점 괜찮아졌구나라고 주식 살라 그러면 이미 다 올라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고 체험 VIP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여러분들 하세요. 뭐 체험 VIP 얘기하니까 뭐 또 결국 또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것으로 뭐 이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속상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닌데. 그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뭐, 체험 VIP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쪽 번호로 뭐 문자를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거기다 입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주식공장TV는 어려울수록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접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또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칩니다.